오늘 혹시라도 지금 설명에 참여하셨다가 다시 좀 이제 설명이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면은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지금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 목록과 그다음에 주요하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 Q&A 답변 드리고요. 관련 서류 제출하실 것들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가장 중요한 문의처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일단은 학생분들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졸업의 필수 요건이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3, 4학년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졸업 전에 1회 이상 참여가 무조건 필수이기 때문에 학년은 무관하지만 혹시라도 현재 4학년 2학기, 그러니까 3월부터 4학년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학생분들께서는 반드시 1학기 때 참여를 꼭 해주시고 올해 이제 3월 기준에 4학년 1학기에 이제 진학하시는 학생분들께서도 반드시 1학기 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셔서 졸업 요건을 미리 사전에 충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학생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사회인으로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적인 역량을 좀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좀 과도기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팀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참여를 해보시면서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실전적으로 이제 사회 경험을 하는 게 모두 다 이제 팀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팀 간의 협응력, 협동력 등등을 다 갖추실 수 있도록 사전에 경험해보는 제도라고 프로젝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프로젝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번과 2번, 3번, 4번이 다 다양한 게 아니라 한 가지 프로젝트가 여러 개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프로젝트의 목록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제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1학기 과제와 1, 2학기 통합 과제가 있습니다. 1학기 기준은 단기 과제로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단기간에만 참여를, 그러니까 1학기 안에만 참여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프로젝트를 조금 1년 단위 과제로 좀 참여를 해보면서 내가 2학기 말에 좀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장학금도 지급을 받고 좀 앞으로의 나의 커리어에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2학기 때는 비교과로 활동해 보실 수 있는 1, 2학기 통합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들은 1학기에만 참여하는 과제, 단기 과제에는 장학금 지급은 별도로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과제의 속성은 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취업형 과제, 창업형 과제, 진학형 과제가 있습니다. 취업형 과제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학생분들께서 취업을 하실 수 있을 때, 취업을 하실 때 그 기업들이 원하는 핵심 직무 역량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미 기업이 제안하는 과제로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을 앞두고 실전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제들로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창업을 좀 준비하고 싶다. 창업의 준비 과정에 있다 하실 경우에는 그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과제를 오히려 산학 프로젝트로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면 그것도 역시 졸업 요건으로 그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제한 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교수님들 학부연구생으로 참여를 해서 논문을 쓰거나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 학생분들께서는 이 진학형 과제에도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해드렸던 거를 포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젝트는 이미 있는 과제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과제에는 꼭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서 먼저 제안을 받아놓은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봉사 동아리, 뭐 고등학생 멘토링 과정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구성해서 친구들과 함께 활동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학생분들께서 스스로 팀을 짜서 과제를 설정해서 저희 쪽에 제안 주시면 이 부분 역시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포함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형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학생분들의 좀 취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역의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인 더존비주온과 이제 채용연계원 인턴십 과정을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더존비주온의 제안 과제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2학기부터는
채용 연계형 인턴십, 더존비존에서 약정하는 채용 연계형 인턴십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과제를 지금 꾸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자료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취업형에는 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더존비존에서 주제를 제안하시는 경우에는 1학기에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더존비존 과제 참여하시고 2학기부터는 인턴십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인 모바일 앱 개발 협동조합에서 과제를 3가지를 제안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1학기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참여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2학기에 학점연계형 인턴십 등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화본부 대학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정보화본부 행정조직에서 제안해 주시는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1학기에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하시고 2학기 때 인턴십 과정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수님들께서 기업과 연계해서 받으신 지금 과제 주안이 총 4가지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1학기 때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졸업 요건으로 참여하시고 2학기 때는 비교과로 그 과제를 꾸준히 실행을 하신다면 해당 기업으로 취업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이 장학금 지급 여부를 살펴봐 주시는데 2학기 비교과까지 잘 스스로 과제 참여를 하셔서 해당 기업으로 취업을 하거나 관련 분야에 취업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실 경우에는 연말에 우수학생 장학금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장학금 지급 여부도 분별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째 취업 분야에서 4번째 부분 설명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중요하게 저희 소프트웨어 분야로 취업을 좀 준비하고 있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자 하는 부분이 또 정밀의료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총 12가지 과제를 지금 제안을 받아 놓으신 상태고 여기에 참여하신 경우라면 위에 일반 기업 취업 플랜과 똑같이 1학기 때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2학기 비교과, 그리고 연말에 취업할 경우에는 우수학생 장학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지금 2가지가 좀 특징적인 걸로 보실 수 있는데요. 위에 일반적인 취업 분야는 취업 분야에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4학년 동안에 본인들께서 스스로 팀을 좀 구성해서 여러 가지 각종 경진대회나 연말에 있을 소프트웨어 인재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그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과제들도 학생 제안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실지 학생 스스로 제안을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 후에 과제 채택 드리고 연말쯤에 연중에 이제 인재 페스티벌에서 수상하시거나 대회 수상하신 경험을 저희한테 증빙하시면 연말에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창업 분야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창업에 관련된 프로젝트 주제를 이제 제안을 주시면은 그것도 검토해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창업이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우수학생 장학금이 지급이 될 예정이고 밑에 보시면은 코도들이라고 하는 강원대학교 코딩 교육 플랫폼이 구축이 1단계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거 고도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까지 저희가 창업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4명 정도 교수님들께서 이제 면접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튜터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 봉사 동아리라고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생 멘토링이라든지 지역사회 소프트웨어 교육봉사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로 선택을 하셔서 1학기 중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1회기 이상 방문해서 교육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2학기에 비교과로도 충분히 교육봉사로 활동하고자 하신 경우에는 연말에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창업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우수학생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진학형입니다. 진학형일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현재 연구실별로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는 현재 연구실에 학부연구생으로 참여하는 학생들께서는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학생들께서는 선택하실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2학기까지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시거나 논문을 발표하시거나 기타 특허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성과를 좀 입증하신다면 연말에 우수학생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참여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소속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년 무관하게 졸업 요건으로 졸업 전에 반드시 1회 참여가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나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학년은 무관하나 졸업 요건으로 반드시 졸업 전에 참여가 1회기 이상 필수입니다. 참여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졸업 요건으로 프로젝트만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되는 안내글을 참조해서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과제와 교수님들 매칭 후에 결정되는 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강 신청도 좀 필요하고 좀 쉽게 말하면 학점도 좀 취득이 필요하다. 1학기 안에 졸업 요건으로 그러신 경우에는 캡스톤 디자인 1 졸업 컴퓨터공학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캡스톤 디자인 1을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연계전공이나 대사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융합형 캡스톤 디자인 수강 신청을 하시면서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 있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 전에 반드시 이수를 프로젝트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 졸업 요건인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나는 학점도 조금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필요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 기준에는 캡스톤 디자인 1 수강,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와 연계전공 참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융합형 캡스톤 디자인 수강 신청을 반드시 1학기에 하셔야 됩니다. 2학기는 비교과이기 때문에 수강 신청 없이 진행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진행되는 과제에 참여하시는 경우에 학점 인정이 필요하시면은 1학기에는 수강 신청과 온라인 산학 프로젝트 신청, 1학기 프로젝트를 참여하시고 1학기 마무리에는 학점 취득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시는데, 2학기에는 수강 신청이 불필요하나 비교과로 참여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경우 연말에 우수 성과 발표로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2학기까지 지속되는 과제에 학점 인정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학기와 2학기가 다 비교과로 진행이 되는 경우죠. 1학기, 2학기 다 수강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1학기에 프로젝트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졸업 요건은 충족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좀 오타가 있습니다. 1학기 학점 취득은 아니고요. 졸업 요건만 충족하시게 되는 경우고 2학기에도 수강 신청이 불필요하고 연말에만 장학금을 수여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1학기만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캡스톤 디자인 1 수강하시고 1학기 안에 프로젝트 끝나시면 졸업 요건 충족하시고 학점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학점 인정 필요하지 않고 졸업 요건만 충족하겠다 하시게 될 경우에는 온라인 프로젝트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타 부분은 수정해서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 진행 방법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트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학생별로 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 저희가 나누어 드리게 되는, 게시해 드리게 되는 담당 지도 교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지도를 하시겠다라는 것을 구두나 이메일이나 유선이나 여러 가지 면담을 통해서 승낙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요. 그 승낙 받으신 거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교수님하고 과제 추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과제별로는 필수 2인 이상으로 과제를 추진하게 되면은 당연히 팀장과 팀원의 역할이 분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 같은 경우에는 팀장을 맡게 되는 학생은 교수님과 팀원 사이에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게 되고, 이 팀장을 통해서 프로젝트별로 예산 지원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팀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반대로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 2학기 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를 다시 한번 프로젝트의 속성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형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잘 수행을 하시고 해당 프로젝트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체거나 아니면 산업체는 동일하지 않지만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뭔가 포트폴리오가 잘 짜지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체의 추천이나 교수님의 추천이나 아닌 개별적으로 그 취업에 성공하실 경우에는 2학기 말에 우수 학생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창업형 프로젝트의 경우 학생들께서 직접 제안하신 과제로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시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바탕으로 2학기 안에 창업에 성공하시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교내에 있는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컨설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린 것과 동시에 저희 사업단 자체적인 창업 지원 우수 상금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진학형입니다. 학부연구생의 자격으로 지금 교수님 과제를 계속 참여하면서 진학형 산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교수님과 함께 논문이나 학술대회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것들,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재산권이라든지 지식재산권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입증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우수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더 좋은 트랙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하시고 2학기부터 있을 더 존의 채용연계형 인턴십에 잘 참여해 주셔서 더 존에 채용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도 저희가 성공 우수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모두 성공이 잘 되고 학생분들께서 우수한 그 프로젝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는 거는 연말에 저희가 온라인 아카이브나 대단히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경진대회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2학기 우수장학금 지급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공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같이 활동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결과물로 저희가 동영상, 카드뉴스, 기타 등등으로 받을 예정이니까 이 성과대회가 있다는 점도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 목록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요일부터 과제를 신청받을 때까지 다시 한번 재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업형입니다. 더존비조는 지금 과제를 취업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취업형 과제가 벌써 이제 기업과 교수님들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작게는 2명, 많게는 5명까지 한 과제당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 내가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취업과 관련돼서 프로젝트 경험을 내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등에 기입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 취업형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스터디 그룹과 같은 형태로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같이 친구들끼리 스터디 활동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강원대학교에서 정밀의료와 관련된 것도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주제일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좀 저희가 새로운 저희 소프트웨어 AI 분야로 정밀의료 분야가 대단히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친구들과 함께 동기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 권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학생분들께서 스스로 팀을 구성해서 학생 제안을 주실 수 있는 과제입니다. 여기는 결과가 각종 대회 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1년의 과정으로 수행하고 하반기나 연말에 있을 어떤 과제, 어떤 대회에 나는 출전을 하겠다라고 명시해 주시면 좋은 과제로 저희가 채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창업형입니다. 창업형 계속 언급해 드리는 것처럼 지금 창업을 희망하거나 2학기에 창업을 좀 꿈꾸고 있는 학생분들께서는 팀을 좀 구성하셔서 창업 준비반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 창업 과제로 제안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 고교 멘토링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서비스업 쪽으로 좀 다양하게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교육 튜터 부분으로 창업 과제를 조금 제안해 주시고 간단하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초중고생 교육 커리큘럼도 예상되는 부분으로 기재해 주시면은 전문 기업체와 함께 활동해 보실 수 있는 프로젝트 경험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검정색 글씨는 코드들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강원대학교 우리 학교만의 자체 코딩 교육 플랫폼 고도화 작업이 올해 진행이 되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좀 창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참여는 4명으로 제안을 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요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따로 인터뷰로 학생을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께서는 고상기 교수님하고 개별적으로 사전 승낙을 반드시 승낙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진학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김도영 교수님, 박지영 교수님, 송원준 교수님께서 요 학부연구생을 대상으로 요 과제를 지금 받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요 교수님 연구실의 학부연구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께서는 가급적 요 진학형 과제를 선택하셔서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현재 프로젝트 진행을 연계하셔서 무난하게 진행해 주시고 좋은 성과로 논문 게재 등을 저희 쪽에 입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제한 주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수요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학생들께서 창업이라든지 교육 튜터, 봉사동아리, 커리큘럼 등을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이런 과제로 자유롭게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반드시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나 교육봉사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교수님께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을 개별적으로 승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하시는 주제의 온라인 신청은 주제, 그 다음에 팀명, 팀장, 팀원에 대한 구성원 반드시 먼저 사전 합의가 되셔야 되고요. 그 프로젝트의 목표와 주요 내용, 예상 결과, 기대 효과도 기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과제 채택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상되는 Q&A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시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아마 헷갈려 하실 텐데, 수강시청을 반드시 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졸업 요건이기 때문에 전교생이 모두 다 소속되어 있는 전공학생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졸업 학점이 나는 모자르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하고 학점도 받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캡스톤 디자인 1, 융합형, 캡스톤 디자인 이렇게 각각 신청하시면 학점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학기에만 하는 과제만 신청해도 졸업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좀 비교적 2학기에는 조금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졸업 요건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1학기에 하는 소규모 산학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 사항은 1학기 과제에는 장학금이 별도로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기 좀 살벌하게 써놓긴 했지만 맞습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는 졸업 요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 포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분들도 힘들어지시고 저희도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동기분들과 친구분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에 개별적인 본인의 취창업에 대한 스케줄이 있으실 경우에는 1학기 과제로 좀 신청을 해주시거나 1학기 과제만으로 달성을 하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다음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종 결과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종 성과대회가 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제출하신 양식은 프로젝트가 시작하면 저희가 양식 마련해서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재료나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지원을 할 예정이긴 한데, 지원하는 방식들이 학생들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되지 않고요. 프로젝트를 지도하시는 지도 교수님의 승낙이나 사전 검토 후에 꼭 필요한 기자재, 재료, 기타 뭐 문헌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 역시 프로젝트 시작이 되면 관련 양식과 신청하시는 절차 저희가 마련해서 팀장님들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2학기 과제와 관련해서 2학기까지 하는 비교과에 참여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좋은 것들은 2학기까지 우수한 성과를 내주시면 당연히 장학금을 지급해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분들께서 졸업하시기 전에 각종 대회를 출전하실 수 있는 기회라든지 전문가의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학회에 등록하거나 논문을 게재해야 되는 비용적인 이제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 사업단에서 지원하고자 하니까 조금 졸업 요건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2학기까지 본인의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진로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학교의 지원을 통해서 좀 성과를 가져갈 것이냐는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우수성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업이나 창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진학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성과를 논문 게재 확인서라든지 창업에 대한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성과 입증 서류를 나중에 안내해드리며 그런 것으로 입증을 해드리면은 우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생 제안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기업이나 교수님들께서 제안하는 과제보다 스스로 좀 해보고 싶은 과제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저희 쪽에 과제 제안을 주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좋은 과제는 창업에 대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과제들이 산학협력 프로젝트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봉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봉사 동아리로 좀 활동해보고 교육 커리큘럼을 좀 짜보고 교육 서비스업으로 좀 창업을 해보고자 싶으신 경우에도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아까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수님들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지만 이 학생 제안 과제인 경우에도 교수님들의 사전 승낙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교수님들께서 지도를 하실 수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승낙과 매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칭이 늦어질수록 프로젝트 참여 기간은 짧아지기 때문에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먼저 스크리닝을 잘 하시고 교수님들께 승낙을 좀 받아서 학생 제안 과제 제출일까지 무사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제안 과제는 1학기만 하나요? 2학기만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1학기까지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는 과제에는 동일하게 장학금 지급은 조금 없습니다. 다만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교수님들께서 승낙을 하시는 경우에는 2학기까지 잘 진행을 해주시고 2학기까지 창업에 성공하시거나 아니면 교육봉사 활동으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내주시거나 아니면은 2학기 때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신 경우에는 연말 장학금 지급에 당연히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생 제안 과제를 승낙을 받으실 때 교수님께 1학기 과제인지 2학기 과제인지 검토를 받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Q&A입니다. 융합형 캡스톤 디자인과 관련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소속인데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냐 이 질문이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컴퓨터공학과 본전공학생과 동일하게 졸업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그 1학기에 반드시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캡스톤 디자인을 수강 신청을 하시면서 그 성적을 받으실 수 있고 수강 신청을 하시지 않고 산학협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실 경우에는 1학기 내에 완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시고 개별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연계전공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담당자한테 개별 케이스 컨설팅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연계전공 참여 학생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학점 취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 해당 사항을 좀 참고해서 개별적으로 이 부분도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 예상을 합니다. 학점 취득이라든지 이 부분은 오픈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개별 컨설팅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관련 서류와 제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제안 서류는 온라인 신청을 받도록 하고요. 학생 제안 신청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 목록화되어 있는 기업의 참여 학생 신청도 온라인으로 이번에는 받을 예정입니다. 이미 있는 목록에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신청하는 거는 학생들이 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제를 제안하시는 경우에는 팀별로 제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팀장과 팀원을 다 적어서 제출하게 되니까 학생이 제안하는 경우에 팀장과 팀원을 다 작성을 하시고 팀장께서 제출해 주시면은 학생 제안 신청은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은 3월 4일까지니까요. 충분히 팀을 구성하시거나 프로젝트 참여 희망을 검토하셔서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시간 안에 제출을 하셨는데 아까 프로젝트별로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인데 학생들이 신청하시는 것보다 넘친다 할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의 검토 후에 재배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추진 일정과 문의처까지 안내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업 설명회가 끝나면 저희가 이 녹화 영상은
유튜브로 공지를 해드리고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 못하신 학생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4일까지 학생 제한 과제 접수받고 기존에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참여 프로젝트의 학생 참여도 동시에 받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는 매칭을 완료하거나 초과될 경우에는 재배치를 해갖고 완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공지해 드린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교수님들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시작하시면 되고요. 최종 예정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 성과 제출일은 1학기 기준으로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매월 스케줄 관리를 할 예정이니까 이 정도 일정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학기에 비교과로 참여할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여 신청을 받거나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들까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과제 제안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고요. 일부 과제의 경우에는 비교과 2학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모집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프로젝트 접수받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성과 발표회와 장학금 수여는 11월로 예상을 합니다. 이 일정은 학사 일정이나 인턴십 과정이라든지 비교과 과제가 더 추가될 경우에 약간씩 변동이 있고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에게 저희가 전체 공지를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처는 지금 여기 명시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이 1학기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환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이 안 될 경우에는 이메일 남겨주시거나 016호간201호 저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으로 방문 주셔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문의하시거나 학생 제안 과제 신청서 작성 등을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 그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채팅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형준 학생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캡스톤 디자인을 수강하면 자동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되고 졸업 요건도 충족되는 건가요? 설명 다시 드리면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온라인 신청을 반드시 하셔서 수행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과 이제 학점을 나는 프로젝트 하면서 학점도 받고 싶어요 하면 캡스톤 디자인을 수강하시게 되는 겁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필수고요. 학점까지 받고 싶으신 경우에만 캡스톤 디자인 1을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말씀드릴게요. 윤수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각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내용을 담은 PPT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학생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설명회가 끝나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개별적으로 목록 다시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개별적인 거는 저희가 문자 메시지 통해서 어디에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재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두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아마 이 현장 실습은 학점 연계형 1학기 실습학기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학점을 받으시는 캡스톤 디자인 수강 신청은 안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학기 실습학기제 현장 실습에 선정이 되신 8분께서는 8명의 학생이 계신데요. 그분께서는 지금 기업체에 실제로 나가는 현장 실습을 학점으로 채우시는 거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의 1의 수강 신청은 되지 않으나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근데 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장 실습에 나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원들하고 모이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지 않을 테니 그거는 구성하는 팀별로 뭔가 조정을 하면서 원활하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서정 학생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1학기 진행 후 조기 졸업 예정이어도 2학기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나요? 1학기 조기 졸업 학생 같으신 경우에는 2학기 때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저희가 규정상 재학생 경우에만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조기 졸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과제로 신청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1학기 안에 아까 설명드린 우수한 성과, 논문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본인께서
입증하시거나 성과 달성을 하실 수 있으면 그거는 좀 교수님의 승낙을 통해서 다시 저희가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졸업자는 별도로 문의 한번 다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든솔님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학기 과제를 1학기만 진행하게 될 경우 졸업 요건이 인정되나요? 일단은 2학기 과제를 신청하시게 될 경우에는 2학기 과제까지 무탈하게 계속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왜냐면은 어떠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구성원들이 팀원이 바뀌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다른 팀원들의 역할 분담이 바뀌고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가급적이면 2학기까지 무사하게 잘 진행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다만 개인적인 일정에 의해서 1학기 안에 과제 조정을 하고 뭐 아까처럼 조기 졸업이라든지 그런 졸업 요건만 충족하시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교수님들께 개별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다른 팀원들하고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과제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졸업 요건은 1학기만 진행해도 인정은 되나 그 과제를 2학기까지 있는 과제인데 1학기만 할게요 라고 신청하시게 될 경우에는 과제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현수님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번 학기 휴학 후 다음 학기에 어학기 복학 예정인데 1학기 하시게 될 경우에 졸업사정이 인정이 되나요? 혹시 전현수님께서는 지금 3월 달에 휴학하고 다음 학기에 억학기 복학이시면은 다음 학기에도 한 학기 단위 과제가 생성이 되면 그때 참여하셔도 되고요. 23년 1학기 과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내년 1학기에 막학기로 참여하셔도 가능은 하고, 근데 그때는 과제 목록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금 확정해 드릴 수는 없고, 2학기 때도 일부 이런 경우 복학자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2학기에 단기 과제도 또 생성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재현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학년 인턴십 프로젝트 참여 가능한가요? 지금 인턴십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더존비존 과제와 지금 기업 연계형 인턴십과 연계되어 있는 프로젝트 참여인데 3학년이어도 아마 참여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참여는 가능하지만 지금 가급적이면은 더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학협력 프로젝트 1학기에 하고 2학기 때부터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라면 2학기를 마치면 바로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현재 3학년인 경우에는 조금 좀 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학년들이 참여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그 모바일 앱 개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그 기업이 제안하는 인턴십에 연계되어 있는 과제에는 참여가 가능하나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기업에서 학생 채용을 요구하셨을 때 될 수 없다라는 점은 좀 개인적으로 감안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네, 서재호님에 대한 서재호 학생의 질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계전공 중 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을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연계전공은 졸업요건이 따로 없는데 필수로 해야 되나요? 졸업요건이 있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융합형 캡스톤 디자인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 채팅방에 개인의 케이스를, 지금 졸업과 관련된 개인의 케이스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 사업 담당자랑 1대1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 그 연계전공, 복수전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으시고 프로젝트 참여 요건을 인지하신 다음에 참여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욱진님에 대해서는 1학기 진행과제와 1, 2학기 진행과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까 프로젝트 설명 자료에서 1학기에 동그라미 되어 있고 2학기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2학기까지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과제와 선택적으로 2학기 때 비교과로 참여해야 되는 과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1학기 때 진행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에는 모든 학생들께서 다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 중에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과제가 있고 중간에 그만두고 2학기 때 장학금이나 주요 성과 때문에 비교과 자율 참여해도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목록으로 다시 해서 간단하게 잘 보실 수 있도록 목록을 다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안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민석 님, 네. 인턴십과 병행하는 것은 프로젝트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면 될까요? 아마 8분 학점 연계형 실습학 기재 하시는 분 같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프로젝트를 신청하신 학생들에게도 좀 양해를 구하는 좀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시적으로 그 동기들을 만나서 팀장과 팀원들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하고자 하시는 과제에 담당 교수님과 꼭 상의를 해주시는 게 지금 질문 주신 것과 맞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요 실습학기제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부분이 없더라도 과제 참여하라라고 승낙을 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성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기업 주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학생 선발은 기업이 하나요? 지도 교수님이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에서 하시는 경우는 지금 더존비존이라든지 모바일 앱 개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채택하시는 경우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는 교수님들께서 어느 정도 학생 매칭을 진행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분별을 해드리면 더존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4학년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존의 채용을 좀 희망하는 경우에는 약간 사전 인턴십 같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모바일 앱 개발 협동조합과 같이 기업은 2학기 때 인턴십을 가기 전에 프리인터뷰 형식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좀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든솔님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튜터 과정 같은 경우 진행될 예정은 없나요? 네. 너무 반가운 질문이고요. 진행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좀 그 소프트웨어 가치확산 동아리처럼 학생들의 수요가 좀 많은데 조금 지금 교과 활동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활동을 해보고자 하시는 부분이라면은 저희가 전문 기업에 동아리 육성 교육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육성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제안서에 동아리 육성 교육을 좀 요구한다라고 저희 사업단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학생 제안서에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미수 학생께서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릴게요. 캡스톤 디자인 원 수강하는 경우 대면으로 시간표에 수업을 나가야 하나요? 예, 아닙니다. 캡스톤 디자인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학협력 프로젝트 개별 진행하는 거에 학점을 인정받고 싶으신 경우에만 수강 신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당 캡스톤 디자인 원에 표현되어 있는 요일과 장소에서 수업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건우님께서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릴게요. 작년에 캡스톤 디자인하고 프로젝트 참여했으면 졸업 요건이 맞나요? 네, 요거는 근데 아마 학사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현재 4학년이시고 작년 3학년 때 아마 캡스톤을 하시고 캡스톤 디자인 원도 전선으로 수강 신청하시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하셨다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그 해당 전공 조교 선생님께 한번 문의를 개별적으로 주시면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꼭 4학년 때만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교 선생님께 학점 채우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한 걸로 확인되셨으면 올해 또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졸업 요건은 조교 선생님께 확인 받으시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김욱진님에 대한 거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연관된 과제가 없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을까요?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요 안내해 드리는 이메일에다가 한번 상담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그 과제의 주제어만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상호 간에 안 돼서 지금 그렇게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지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의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본인이 관심이 있는 취업 분야와 연관성이 없으신 경우에는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것을 조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개별 과제를 발굴해 주시거나 아니면 학생 제안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촉박한 시간이라 좀 양해의 말씀드리면은 금일 중에, 그러니까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취합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내일 아침 9시까지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발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전공 박신영님 질문입니다. 컴퓨터공학과 전공생이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을 경우 2개 프로젝트 참여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학사 규정을 좀 살펴봐야 돼서 이 부분도 오픈, 그 융합전공 오픈 채팅방에 조금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한 번 더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학사 규정을 2가지 전공에 대한 학사 규정을 좀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안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이영준 학생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아마 이제 좀 소소하게 친구들이나 동기들끼리 같은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을 사실은 가장 자연스럽게 권고드리죠. 예, 그렇게 해야 팀워크도 좋고 중간에 서로 양해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동기들끼리 서먹하고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팀원 모집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은 저희 쪽에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재훈님께서 아마 연계전공이신데 제가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전 질문에 부가적인 것들은 설명을 조금 못 드리니까 이것은 연계전공에 대한 질문들은 좀 개별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는 거를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취업 연계형 인턴십에 관심이 있는데 현동훈님께서 1학기 캡스톤 디자인 수강하고 2학기부터 복수전공 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2학기 때 인턴십을 나가고 싶은데 2학기 때 복수전공 학점을 채워야 될 상황이라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습 학기제로 나가는 경우에는 아까 설명 간단하게 드렸지만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캡스톤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과목도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습 학기제 자체로 학점을 다 충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개별 케이스를 조금 자세하게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학과 조교 선생님들과 저희 내부 담당자들 상담, 그러니까 저희끼리 협의를 통해서 개별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재훈님, 네네. 그 채팅방 한번 다시 한번 게시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효진님께서 편입생이신데 5, 6학년에도 참여를 하시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은 졸업 전에만, 그러니까 졸업 요건이기 때문에 언제 참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이효진님의 개별 스케줄에 따라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건 좀 문의를 따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4학년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졸업 요건이기 때문에 졸업 전에 참여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졸업 예정 학생이신데 현장 실습 중인데 큐티 1번만 듣고 프로젝트라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마 로머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혼자 하실 수 있는 과제는 지금 없습니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실 경우에만 창업 제한 과제를 혼자 해주시거나 필요에 따라서 학생 매칭이 더 될 수 있는데 4학년 1학기에 졸업이 예정이시라면 그리고 실습 학기제를 통해서 현장 실습 중이시라면 캡스톤 디자인 원은 수강 시정이 안 되시고요. 산학협력 프로젝트에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프로젝트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사업단 담당자께서 연계전공 같은 경우에는 250-7911번으로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하시다고 채팅방 남겨드렸으니까요. 오픈 채팅방이나 7911, 250-7911번으로 개별 유선 안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시는 것도 제가 읽으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예, 말씀드릴게요. 취업형으로 산학협력을 채우려면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부터 신청하는지. 네. 일단은 보고서는 모든 프로젝트, 1학기, 2학기 프로젝트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보고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고 보고서 양식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안내 공지 드릴 겁니다. 취업형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으신 과제가 있다면은 저희가 수요일부터 3월 4일까지 과제 목록을 띄우면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친구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걸로 신청하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휴학생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냐? 가능은 합니다. 하나 2학기 비교과 프로그램은 저희가 장학금 지급에서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연히 캡스톤 디자인 1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휴학생은 일반적으로 학사과정에는 참여하실 수 없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지금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해 비교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학생도 지금 뭐 같은 친구들하고 하고자 하시면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네, 예, 휴학생까지 질문 답변 드렸고요. 지금 네,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컴공인데 대사인 경우에 2개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 주신 학생분께 저희 사업단 담당자께서 1개, 선택적으로 하나만 하면 된다라고 답변 주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늦으신 분께서 지금 저한테 DM 주셨는데 PPT 받을 수 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PPT 내용하고 제가 지금 질의응답한 내용 전체는 저희 사업단 유튜브에 공지를 하고 다시 한번 문자 메시지 발송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질문 2개 남았네요. 예, 김영훈님께서 캡스톤 디자인 1 수강 이후 재차 참여해도 되냐? 혹시 김영훈님께서는 이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 1을 수강하고 그러니까 캡스톤 디자인 1을 수강 신청만 하고 1학기 때 프로젝트 참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질문 한 번만 더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제재님께서 질문 주신 거 1년짜리 프로젝트를 캡스톤 디자인 1 수강해서 2를 하면 2학기 때 2 인정되냐? 아닙니다. 캡스톤 디자인 1만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2는 비교과로 해서 우수성과 창출 시 장학금 지급으로 비교과 장학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캡스톤 디자인 1 수강하신 분들은 2를 수강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2학기 때. 요거 유의해서 저희가 이것도 설명 자료 배포해 드릴 때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글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정재웅님께서 질문 주신 거. 2학기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온라인으로 2학기 때 한 번 더 신청해야 되나요? 예,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1학기에 신청을 해서 2학기까지 필수로 가는 프로젝트, 2학기까지 가는 프로젝트이지만 내가 선택적으로 1학기에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요거 제가 목록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그러신 경우에는 만약에 2학기까지 쭉 가는 프로젝트에 반드시 필참이라면은 2학기 때 한 번 더 신청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는 과제는 2학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1학기 참여할 학생 따로 있고 2학기 참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과제인 경우에는 2학기에 다시 한번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정리해서 게시할 때 다시 한번 예시로 들어가면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네, 김영우님 감사합니다. 질문 다시 주셨는데요. 수강 신청 후에 내년 1월 프로젝트에 따로 참여 가능한지. 네. 아까 말씀드리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게 절대 조건이고요. 그거에 학점을 받으셔야 되는 분만 캡스톤 디자인 1을 수강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길어서 지금 말이 막 꼬이는데 반대로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캡스톤 디자인 1을 수강 신청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안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에 나는 학점 취득도 필요해요. 졸업학기이기 때문에 4학년 1학기니까 계산해보니까 학점이 좀 모자랍니다. 할 경우에는 캡스톤 디자인 1까지 수강하신다면 학점까지 드릴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수강 신청만 하고 산학 프로젝트를 안 하시면 그거는 학점이 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캡스톤 디자인 1이 부가 나오게 됩니다. 3학점 취득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캡스톤 디자인을 신청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장웅열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취업형에서 한 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1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게 가능한가? 장웅열님께서 질문 주신 것도 다시 한 번만 재질문을 주시겠어요? 취업형에서 한 프로젝트를 캡스톤 디자인 1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게 장웅열님께서 질문 주신 건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졸업 요건 중에 하나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걸 가지고 개인 논문을 쓰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정보 처리 기사를 따지 않으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요걸로 재제출을 개인 논문으로 재제출해도 되냐 아마 이 질문이시라면은 요거는 가능합니다. 예, 졸업 요건 충족이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조건이 있고 그것과 별개로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하거나 개별 논문을 쓰는 것도 졸업 요건에 또 플러스로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팀 프로젝트 했던 것을 개별 논문으로 전환해서 제출하시는 거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합니다. 김동현님께서 네, 관련 내용 한 번 더 올려주시는 건가요? 질문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료 다시 정리하고 기업 목록, 그 과제 목록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해당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녹화본을 유튜브로 게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님께서 질문 주신 거 1학기 프로젝트 참여 후 내년 1학기 참여, 재참여 가능한가요? 현재 몇 학년이신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박재현님께서는. 네. 3학년이시면은 지금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채용과 연계되어 있는 것에서는 참여하시는 거를 그렇게 권고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학기에 참여를 하시게 되고 내년 1학기 뭐 내년에도 참여하시는 것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근데 다만 내년 1학기 때 과제에 대한 유형이나 과제의 학생 참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하시고 내년에 중복으로 한 번 더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년 상황까지는 지금 제가 확답을 못 드린다는 것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심세연님께서 DM 보내주셨는데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어떻게 선발되나요? 아까 제가 설명 자료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제 중에 5명만 선발을 하게 되는데 6명, 7명이 신청하신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학생의 개별 인터뷰나 교수님께서 선발을 하시는 경우가 덜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과제를 정말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 과제 지도 교수님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께 사전에 좀 승낙을 받으시면 학생 매칭이 좀 빠르게 되고 누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꼭 이 과제 학교에서 하는 정보본부에서 하는 메타버스 과제 내가 꼭 해보고 싶다. 메타버스 디자인에 참여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지도하실 교수님께 사전에 좀 승낙을 해서 과제 신청을 하시면은 학생 매칭에 좀 빨리 되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설명회 시작한 지 딱 1시간인데요. 저희가 좀 이상 질문이 좀 많은데 어쨌든 이 질문 사항이 좀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었고 특히 연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 개별 케이스 좀 다양하다 보니까 좀 서머리를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오늘 설명 자료는 유튜브에 한 번 더 이 동영상 파일 게시를 해드릴 거고 유튜브 주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늦게 들어오셨거나 제 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자 하시는 경우 유튜브를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참여할 수 있는 목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세하게 교과, 비교과의 선택지를 조금 더 나누어서 요거는 목록을 좀 재정비한 다음에 내일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요 홈페이지 게시하면서 게시글이 떴다라는 것도 문자 메시지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교수님에 대한 승낙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별 등등에 대해서 오늘 질문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게시글로 안내를 해 드릴 테니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특이 케이스고 그러니까 개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상담을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50-7811 현재 문의처에 문의하시거나 이메일 문의 오늘 중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연계전공 같은 경우에는 250-7911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오픈 채팅 활용해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자료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 퇴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